안녕하세요. 오은채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호 박사님의 내려놓음 책을 읽어볼게요. 오늘은 52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읽어볼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책을 통째로 읽는 자체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책을 요약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아무래도 프레임이 씌워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각자 그 처해진 환경이나, 각자의 또 성격마다 얻어가야 되는 것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통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요. 이제 저도 이것을 다 제가 읽고 나면 제 생각이나 아니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꼭지인데요. 감정의 해부학이라는 제목이고요.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복잡한 심리학 이론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론은 상당 부분 상징학과 관련이 있고 신화학 이론을 빌려오는 경우도 있으며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설을 바탕으로 하기도 한다. 그 결과 각기 다른 목표와 방식을 추구하는 다양한 심리요법 학파들이 있다. 단순성은 진실의 정형적 특징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고 누구나 시험해 볼 수 있는 감정의 지도를 살펴볼 것이다. 감정의 지도는 누구라도 주관적 경험과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생존이라는 목적, 어떤 심리학 이론을 연구하든 인간의 주된 목표는 그 무엇보다도 생존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생존과 자신이 동일시하는 집단, 이를테면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국가의 생존을 확보하고 싶은 것이 모든 인간의 욕망이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일이 없게끔 사람들은 몸의 생존에 관심을 기울인다. 자신이 곧 몸이며 따라서 존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개별적이며 한계가 있는 존재라 여기기 때문에 늘 결핍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스로 개별적이며 한계가 있는 존재라 여기기 때문에 늘 결핍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말이 조금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저 또한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죠. 그러므로 외부에서 이런 결핍을 채워줄 무언가를 찾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로 인해 자신이 취약하다고 느낀다. 자신이 독자적으로 존재하기에 불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은 일종의 생존 기제이며 생존 방법으로 주로 감정을 사용한다. 우리는 생존 방법으로 주로 감정을 사용한대요. 생각은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서 결국 감정이 생각의 약칭과도 같게 된다. 수천 가지, 수백만 가지의 생각을 단 하나의 감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감정은 정신 과정보다 근본적이고 원시적이다.
이성은 마음이 감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지적 능력을 통해 이성이 사용될 때 그 바탕에 깔려있는 근본 감정은 대개 무의식적으로만 작용하거나 최소한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로 있다. 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을 잊거나 무시하거나 느끼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이유를 자각하지 못하고 대신 갖가지 그럴듯한 이유를 지어낸다.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의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감정의 밑바탕에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불안 요소를 알기 위해서 저는 애니어그램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도 근데 마찬가지로 설문지나 이런 테스트지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의 현 상태에 따라서 변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행동 기제, 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떤 그 아래에 두려움이 있는지 지금 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겠죠. 그런 것을 아는 것을 되게 알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맹목적으로 이제 믿는 건 아니지만 성격 유형지가 그렇잖아요. 하지만 지금 내 현재의 모습에 어떤 불안 기제, 또 두려운 기제가 무엇인지 알기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격 검사였던 것 같아요. 어떤 행동이든 그 이면에 깔려있는 감정적 목표가 의식에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다. 답이 나올 때마다 그에 대해 또다시 무엇 때문에? 라고 질문하여 근본 감정이 드러날 때까지 반복한다. 예를 들어 이런 문답이 이어질 수 있다. 새로 벤츠 승용차를 사고 싶은 남자가 있다. 남자의 마음은 갖은 논리적 이유를 대지만 사실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바람이다. 그래서 남자가 자문한다. 무엇 때문에 벤츠가 갖고 싶은 걸까? 사회적 지위와 인정, 존경, 확실한 성공의 상징 같은 것을 얻고 싶은 거지. 다시 묻는다. 무엇 때문에 지위를 원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지. 그런 존경을 확실하게 받으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묻는다. 무엇 때문에 존경과 인정을 원하는 걸까? 안전하다는 느낌을 얻고 싶은 거지. 무엇 때문에 안전을 원하는 걸까? 행복을 느끼고 싶어서지.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계속하면 불안감과 불행감, 성취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핍감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모든 행동이나 욕망에서 드러나는 사실은 어떤 감정을 성취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는 점이다. 공포를 극복하고 행복을 성취하는 것 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 이게 중요하죠. 이 부분 중요한 것 같아요. 공포를 극복하고 행복을 성취하는 것 외에 다른 목표는 없다. 두려움과 행복이겠네요. 감정은 우리가 생존을 보장해 준다고 믿는 것과 결부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말하자면 감정 자체는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안전을 추구하도록 몰아가는
기본적 공포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감정 자체는 모든 사람이 끊임없이 안전을 추구하도록 몰아가는 기본적 공포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저도 이 말에 좀 공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유를 목표로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 자유의 밑단? 결국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감정을 잘 다루게 되면 지금 당장도 자유로워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정의 척도. 간단 명료한 설명을 위해 의식의 수준 대신 그와 일치하는 감정의 척도를 활용할 것이다. 재밌겠네요. 의식 수준이란 어떤 것이며 그 과학적 근거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인지 의식혁명에 자세히 나와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만물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에너지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다. 우리는 호의적이고 진실하고 사려 깊은 긍정적인 사람과 욕심, 사납고 남을 잘 속이고 아주 불쾌한 부정적인 사람의 차이를 직감적으로 안다. 테레사 수녀의 에너지는 아돌프 히틀러와 분명 다르다.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둘 사이 어딘가에 있다. 즉 음악이나 장소, 책, 동물, 마음속, 의도 등 삶의 모든 사물은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각 사물이 얼마나 참된지 그 정도가 숫자로 나타나게끔 사물의 본질과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눈금을 붙일 수 있다. 에너지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수치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를 수치화한다. 유유상종이라는 말대로 에너지도 크기별로 끌기 패턴을 형성하는데 이것이 곧 의식 수준이다. 의식의 지도는 끌기 패턴이 보여주는 비성형적이고 역동적인 지형을 로그 값을 통해 선형적으로 나타낸다. 즉, 각 의식 수준에다 그 에너지의 힘을 1에서 1000 사이로 나타내는 로그 값 눈금을 붙인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 어쨌든 에너지를 수치화 시켰다는 말이죠. 지도 맨 위에 있는 완전한 깨달음의 수준은 그 수준이 1000이라고 한대요. 인간의 영역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나타낸다. 예수나 부처, 꾸리슈나의 에너지가 그렇다. 의식 지도 맨 아래에 죽음 각각에 있는 수치심의 수준. 이거는 20이라고 써 있어요. 가까스로 생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용기 수준은 200인데 이 에너지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는 결정적인 지점이다. 이 수준은 진실성과 정직, 자율, 대처 능력의 에너지를 뜻한다. 용기 아래의 의식 수준은 파괴적이지만 용기 위의 수준은 삶의 힘이 된다. 간단한 근육 테스트로도 그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200 이하의 부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곧바로 근육에 힘이 빠지고 200 이상의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곧바로 근육에 힘이 들어간다. 진정한 파워는 힘을 주고 포스는 힘을 뺀다. 우리가 용기 위의 수준에 있으면
파워가 에너지를 줄 뿐더러 호의에 베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온다. 한편 우리가 용기 아래의 수준에 있으면 보스가 에너지를 빼갈 뿐더러 물질적이거나 정서적인 욕구를 채우는데 이용하려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한다. 이제 높은 에너지에서 시작해 아래로 내려가면서 감정의 기본 척도를 자세히 살펴보자.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가지로 우선 기본 척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읽어볼게요. 평화는 600. 이 수준은 있는 그대로의 완전함, 지극한 행복, 모든 일의 수월함, 모든 존재의 일체성을 경험할 수 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처럼 만물의 분리를 넘어서고 지성을 넘어선 비이원성의 상태다. 광명이나 깨달음으로도 묘사하며 인간의 영역에서 매우 드물게 존재한다. 이 말 진짜 멋있네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화. 이것을 모두 이해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할지 인간으로서는 정말 힘들겠죠. 쉬울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환희. 이건 540이라고 나와 있고요. 무조건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의 상태로 상대의 처지나 행동에 구애받지 않는다. 만물에서 보이는 강렬한 아름다움으로 세상이 빛난다. 만유가 완전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일체성 도달과 큰 나, 발견이 멀지 않다. 만물의 연민을 느낀다. 인내심이 엄청나다. 타인과 하나라 느끼며 타인의 행복을 염려한다. 자기 완성감과 자족감으로 충만하다. 좋네요. 사랑 500. 용서하고 보살피고 도와주는 존재 방식이다. 사랑은 마음이 아니라 가슴에서 뿜어져 나온다. 가슴에서. 또한 사랑의 세부보다는 핵심에 집중하고 부분보다는 전체를 다룬다. 진정한 시각이 사물에 대한 지각을 대체해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고 만물이 지닌 본연의 가치와 사랑스러움만을 본다. 이것도 너무 멋지네요. 만물이 지닌 본연의 가치와 사랑스러움만을 본다. 네 번째는 이성인데요. 400.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하는 특징이다. 이는 사물의 요점을 보고 개념을 만들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성은 특히 문제 해결에 매우 유용하다. 과학적 철학, 의학, 논리학 등은 이 수준의 산물이다. 다섯 번째, 받아들임 350이고요. 이 수준 에너지는 태평하고 느긋하며 타인과 잘 어울리고 유연하며 대인관계의 폭이 넓고 거리낌이 없다. 삶은 좋은 것이다. 당신도 나도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낀다. 삶의 여건대로 살아간다. 남을 탓하거나 삶 자체를 탓할 이유가 없다.
자발성. 이 수준의 에너지가 생존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어떤 삶이 펼쳐지든 긍정적 자세로 달갑게 맞이하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호의적이고 협조적이며 누군가를 돕고 싶어 하고 무언가 봉사할 길을 찾는다. 중립 250. 편안하고 실용주의적이며 비교적 감정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산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비판을 삼가며 경쟁하지 않는다. 용기 200. 이 수준의 에너지에서는 난 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단호하고 삶에서 열정을 느끼고 생산적이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 효과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아까 잠깐 읽었을 때 용기 200 이하는 부정적인 자극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육이 힘이 빠지는 그런 신체 상태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자부심 175. 이 수준은 내 방식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주된 관심사는 성취하고 인정받고 남달라지고 완벽해지는 일이다. 누구보다 낫다라고 느끼거나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낀다. 분노 150. 이 에너지는 두려움을 주는 근원을 제압하는 방법으로 강제력과 협박, 비난을 동원한다. 짜증을 잘 내고 욱하기 쉬우며 과격하고 불안정하고 툭하면 붕괴한다. 두고 보자 라는 말대로 꼭 대갚아 주려 한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 두려움을 주는 근원을 제압한대요. 그 다음은 욕망 125. 항상 이익과 재물, 향락을 추구하며 자기 외부에 무언가를 얻어내려 한다. 만족을 결코 모르고 물리는 법도 없으며 끊임없이 갈망한다. 그걸 가져야 돼. 내가 원하는 걸 줘. 지금 바로. 다음은 공포 100. 이 에너지는 모든 곳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을 피하고 방어적이며 안전에 집착하고 사람에 대한 소유욕과 질투심이 강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며 불안하고 늘 바짝 경계한다. 비탄 75. 무력감과 절망, 상실감, 후회에 차 있다. 무언가를 하기만 했어도 라는 심정이다. 소외와 우울, 슬픔을 느낀다. 낙오자가 된다. 더 이상 어쩔 수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는 애석함이 있다. 사실은 제가 목소리가 더 큰데 작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책을 읽을 때 너무 큰 소리로 읽으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목으로 지금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많이 긁히네요. 조금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욕 50. 이 에너지의 특징은 가망 없어 보이고 죽은 듯 무기력하며 보기만 해도 기운 빠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와 난 못해, 내 알바 아니야 라는 감정이다. 흔히들 가난하다. 죄책감 30. 이 에너지 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벌을 주고 싶거나 스스로 받고 싶어 한다. 그 결과 자기 거부와 자기 학대,
자기 파괴에 빠지고 회한과 낙심에 찬다. 다 내 탓이다. 사고를 잘 당하고 자살 행위를 하고 자기 혐오를 사악한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는 투사 현상도 흔하다. 시민성 육체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저도 이런 감정에 한동안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지 잘 압니다. 수치심 20. 지금 우리가 600에서부터 20까지 내려왔는데, 자, 20이 제일 낮는데 수치심이래요. 창피해서 고개를 떨군다라는 말대로 이 에너지는 굴욕이 특징이다. 전형적으로 추방을 동반한다.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며 자신과 타인을 모질게 학대하게 만든다. 이 척도의 아래쪽은 보통 낮은 진동 주파수와 결부된다. 이렇게 해서 총 아까 16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6가지의 에너지를 수치화한 것을 읽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에 머물러 있는지 아시면 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이게 꾸준히 지속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오르락 내리락 계속 하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용기 아래에 부분에 있다고 해도 또 어떤 영향이라든지 내 안에 큰 나를 만남으로 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에너지들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경험해 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에너지와 힘이 약하고 생활 형편이 어렵고 인간 관계가 빈약하며 뭐든 넉넉하지 않고 사랑이 부족하고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건강하지 않다. 궁핍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약한 탓에 여러모로 우리 기운을 뺏는다. 그 때문에 깊이 당한 끝에 예컨대 교도소에서 같은 수준 사람들과 섞이곤 한다.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릴수록 감정의 상태가 척도를 따라 점점 올라가 용기에 이르고 용기를 넘어서면 성과를 거두기가 더욱 쉬워져 성공하고 힘을 덜 들여 넉넉해지기도 한다. 주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아쉬워하기 마련이다. 이런 이들은 고양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주위의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 에너지를 내뿜는다. 동물들도 이들에게 끌린다. 기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주치는 모든 이의 삶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다 사라지지는 않았더라도 그런 감정을 다룰 에너지가 충분하다. 힘과 자신감을 다시 얻었기 때문이다. 척도 맨 밑에서 맨 위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다. 여기 방법이 나와 있네요. 척도 맨 밑에서 맨 위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과 타인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타인에게도 정직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우선은 내 자신을 직면을 해야 그게 정직하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나도 잘 모르는데 이 잘 모르는 상태를 말하는 거는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저 자신을 예전에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어떤 것들과 계속 부딪히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자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에너지 수준은 우리 몸에서 차크라를 나타내는 에너지 중심점과 관련이 있다. 용기 수준에서는 쿤달리니 에너지가 끼어나는데, 차크라 쿤달리니 에너지가 흐르는 에너지 중심점이다. 에너지 중심점, 즉 차크라는 다양한 임상 기법과 정밀 전자기기로 검출할 수 있다. 의식의 지도에서 차크라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정수리 차크라 600, 제3의 눈 차크라 525, 목구멍 차크라 350, 가슴 차크라 505. 가슴이 505네요. 명치 차크라 275, 엉치뼈 또는 지라 차크라 275, 기저 또는 근저 차크라 200. 부정적 감정을 포기하면 상위 차크라 에너지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걸핏하면 두 번째 차크라인 지라에 축적되는 울분을 터뜨리는 대신에 다섯 번째 차크라인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에너지 체계는 육체에 직접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준다. 각 차크라 에너지는 경락이라는 경로를 통해 전체 에너지 신체로 흘러나가는데, 이 에너지 신체는 육체의 청사진과 같다. 각 경락은 특정 장기와 관련이 있고, 각 장기는 특정 감정과 관련이 있다. 부정적 감정은 이와 연관된 침술 경락 및 관련 장기의 에너지 균형을 깬다. 예를 들어 우울이나 절망, 비애는 간 경락과 연관이 되어 있어 간 기능에 지장을 주기 쉽다. 부정적 감정은 모두 장기에 손상을 입혀 장기를 병들게 하고 끝내 기능을 멈추게 한다. 저도 차크라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나중에 차크라 명상을 제가 따로 녹음을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도 명상은 차크라 명상이랑 나무 명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무 명상은 나를 안정감 있게 하는데 유용하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기준에. 그리고 차크라 명상 같은 경우는 몸의 균형을 잘 맞춰주는,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나온 거는 가슴 차크라 부분 좀 인상 깊은데요. 가슴 차크라 위주로 명상하는 것도 굉장히 한번 어떤지 실험을 해봐야겠어요. 저는 또 이런 걸 보면은 또 실험해보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해보고 또 좋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녹음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상태의 수준이 낮을수록 우리는 자신의 삶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생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감정의 진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도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주변의 모든 생명에게 힘을 준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인정해 항복하면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감정 수준도 올라가고 결국에는 긍정적 감정을 주로 경험할 수 있다. 벌써 62페이지네요. 낮은 감정은 모두 우리에게 제약이 되기 때문에 낮은 감정일 때 우리는 진정한 큰 나가 보는 현실을 보지 못한다. 항복을 통해 척도 맨 위에 가까워지면 새로운 유형의 경험이 시작된다. 척도 맨 위에 이르면 진정한 큰 나를 깨달아 여러 수준의 광명을 얻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척도상에서 상승해 자유로워질수록 이른바 영적 자각이나 영적 직관이 생기면서 의식이 성장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정적 감정을 항복하는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바다. 그들의 의식은 점점 더 깨어난다. 낮은 의식 수준에서는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 높은 수준에서는 자명한 것이 되면서 놀랄 만큼 명백해진다. 혹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이제 경험해 봤었는데 이걸 동시성이라고도 표현하죠. 감정의 고양됨 이런 것인데 동시성이라고 하면 약간 제가 이렇게 영감을 받은 것들이 현실에 창조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내 에너지를 계속 끌어올리라, 또 긍정적이 되라 라고 많은 책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떤 에너지 상태에 계신가요? 저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또 저는 굉장히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 또는 불안 상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런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또 밝은 빛으로 나아갔을 때 또 창조성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지금 이 어느 부정적인 부분에 있다고 해서 아무래하거나 침울해하지 마시고 그걸 그냥 단지 관찰하고 내가 이 정도의 지금 에너지 수준에 와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제 고양된 주파수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묻고 에너지를 끌어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여기서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그 감정 해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 방법이 나오는 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그 말이 또 기억이 났어요.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답을 알고 있다고 하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가장 잘 알고, 근데 지금 나와 잘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진실의 명확성이 잘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전에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질문을 한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걸 계속 원하는 거냐? 계속 그 밑단의 감정들을 해체하고 그런 과정을 내가 해보는 게 공포를 극복하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